수원에 어떻게 보면 외가 위치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수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교통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은 아닌데, 이쪽 자체 수원의 외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중심부는 아니니까 또 인프라가 그렇게 이것저것 만들어진 동네는 아니고요. 장안구라는 동네가. 그리고 고속도로 타기에도 좀 애매하고 지하철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재개발된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된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그닥 동네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아까 그 한일타운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뭐 나름 또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장안구 쪽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지역적인 메리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적 측면에서 뭔가 밀도가 높게 뭐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조금 아 좋아. 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일요일인데, 요 며칠 좀 쉬어나더니 오늘은 좀 후덕지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안 나가고,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유튜브 좀 보고, 뭐, 책 읽고, OTT, 넷플릭스 이런 거 좀 보고, 뭐,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편에, 지금, 팔달구 쪽 좀 아파트 상황을 좀 봤고요. 오늘은 그 위쪽으로 장안구 쪽 한번 보려고 하고요. 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좀 위쪽 이쪽을 위주로 좀 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지방 쪽은 사실은 제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서 지금은 지방 쪽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쪽 그러니까 서울은 좀 제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돈이 좀 안 돼갖고 그러니까 서울 말고 서울 외곽 쪽 위주로 좀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타임라인이.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상황이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쪽 서울 밑으로 이쪽 그 뭐 수도권, 서울권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위주로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수원시 장안구 쪽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고, 수원시라는 데가 지금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서울시 장안구, 아니 수원시 장안구 이쪽을 보니까 우선은 지하철은 1호선 하나밖에 없고요. 가까운 지하철이 성균관대역 하나 있고, 화서역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그 광교산 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수원의 북쪽 외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왼쪽 의왕 뭐 군포가 이제 접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평지 따라서 이제 모든 인프라가 깔리기 때문에 이 장안구 위쪽으로 수원이 딱 막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외곽으로 해가지고 어,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는 50번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조원 IC 북수원 IC 쪽 있고요. 여기가 그렇게 막히진 않습니다. 지금 동선 IC 쪽 같은 경우는 광교라고 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막히는데 이쪽 북수원 같은 데는 그렇게 막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북수원에서 나오면 뭐 의왕으로 가고 하는데
그래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 지하철, 뭐 고속도로, 도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런 것 같고요. 같고 좀 아파트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매 아파트 내용이고요. 아파트 가격대를 보면은 10억 넘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좀 지역 자체 이것만 딱 봐도 알거든요. 지역이 좀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옛날 지역, 구시가지가 많은 지역이라는 걸 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10억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신도시가 요즘 아파트는 좀 없는 지역일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어디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고요. 중에 32평이고 4.4억 유찰, 3.6억 유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납이잖아요. 3.6억 5천만 원이 이게 낙찰이 됐는데 이 사람 미납을 했어요. 그 미납을 했다는 의미가 중요한데 이 미납 이걸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10%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 3,600만 원을 10%를 넣어요. 그럼 이렇게 미납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날리는 거거든. 3,600만 원이. 그러면 3,600만 원 날리고도 미납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뭔가 가격대가 엄청 더 쌀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옛날 아파트 위치는 이제 율전 중학교 바로 위고요. 32평 이거 보면 이게 거래가 거의 안 되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 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예전에 20년 18년도부터 가격이 안 되는 아파트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 전세 인기가 없다. 이런 거는 일단 걸러야겠죠. 걸러야겠고 지금 아파트 자체도 지금 20년 된 아파트인데 좀 이 거래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여기는 또 인기가 좀 있네. 뭐 그러긴 한데 지금 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숫자가 좀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봐도 그렇게 뭐 인기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위치를 한번 보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네.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 바로 옆에 있어갖고 음, 바로 옆에 뭐 국도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은 북수원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산이잖아요, 산. 예.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래도 수원 외곽이니까. 근데 북수원 이 IC를 이용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뭐 성균관대 전철도 있긴 한데 이렇게 뭐 가까워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런 그 인프라 쪽에서 좀 소외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이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붕을 보시면은 이게 다 그 방수 페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이 좀 모여 있고 여기 초등학교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지역적으로 뭔가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신일 아파트 일전동. 이거는 32평. 아, 그걸 안 봤구나. 아, 이거는 넘어가야죠. 5.27억 유찰, 3.68억 유찰, 그 다음에 2.58억 유찰이고,
이게 낙찰됐으면 한 3억 초반대, 한 3억 2천 정도 보고요. 낙찰받았을 때. 옛날 아파트, 옛날 아파트. 근데 이게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네. 나름 요거, 뭐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 데이터 숫자 자체가. 이 아파트 32평인데, 호가가 한 4억 5천 정도? 평균인 것 같고. 현재 매매가 지금 5억 5천 찍었다가, 지금 4억 초반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가. 전세 같은 경우는 한 2억 7천 정도? 예, 꾸준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세 데이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네. 이거 보세요. 1년에 뭐 해봤자 얼마 되지 않죠. 10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전세 수요가 뭐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신일 아파트가 이게 보면 지하철 바로 앞이긴 한데요. 이게 지하철역 앞이라는 게, 뭐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뭐죠? 그 향틀, 샤시 기술이셔갖고 거의 이중으로 닫으면 거의 소음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소음에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하철이 우리가 말이 지하철이지 이게 거의 한 5분에 한 대씩 다니잖아요.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유자 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뭐 신도시 이런 개발된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그냥 조그만 그런 기존 옛날 동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쾌적하진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3억 2천에 받았다. 근데 3억 2천에 받았는데, 어, 그러니까 가격만 갖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 3억 2천 정도에 받았다. 그럼 지금 이게 4억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3억 2천에 받았다 그러면은 최소한 3억 5천에 팔아도 한 5천은 남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경매 어떤 투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는데, 가격 숫자만 봤을 때는 나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전세로 봤을 때도 이게 한 3억 2억 9천이잖아요. 그러면 3억 2천에 만약에 3억 2천에 받았다. 그러면 그 전세 놔줘도 내 돈 한 3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메리트가 좀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매매가 만약에 4억 2천, 4억에 좀 안 된다 그러면 4억 2천을 받았으면 그 마진 폭이 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억 8천, 좋아, 3억 5천 팔자. 좀만 먹겠다. 그러면서 3천만 원, 4천만 원 남기겠다. 그러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만약에 3억 2천대 받았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서 수익을 내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조금 아주 좋아. 자, 그리고 조원동 수원 한일타운 32평 7.2억, 5.0, 3.6억이잖아요. 그냥 뭐 옛날 아파트, 옛날 아파트. 수원 한일타운, 좋아. 훌륭하네요. 이런 게 중요해. 이런 아파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호가가 5.9, 5.8억, 뭐한 5억? 5억 중반, 5.5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세가 한 3.5? 3.5억이네.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은 아파트예요, 여기 보니까. 음. 만약에 이분이 한 4억 정도, 4억 한 3억? 4.3억 정도에 받았다. 그러면 지금 한 5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4.3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요가 있다 그러면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처리 안 하고 지금 뭔가 좀 기다리고 주고 있어도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같아요. 그래서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낙찰을 받아도 이 아파트는. 네. 지금 전세도 지금 3억 5천이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4억 3천을 받아도 자기 돈 1억이 안 들잖아요. 전세를 내도 다 회수가 되는 거니까 많은 부분 괜찮은 것 같고 굉장히 좀 인기가 많네요. 근데 왜 인기가 많을까요? 단지 정보 보면 이게 20년, 25년 된 아파트고 한일타운이 주변에 뭐가 있나? 잠깐만. 음, 수원 한일타운에 음,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여기 경기 고등학교도 있네. 음, 학교가 많아요. 학교가 많고 밑에 CGV도 있고 나름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고 홈플러스도 다 있고요. 보건소 있고 구청도 있고 건너편에 야구장도 있네. 그리고 건너편에 만석공원 있고요. 만석공원 하면 만석공원 거기 치킨 또 거리가 있잖아요. 중부경찰서 있고. 음. 그러니까 나름 이쪽이 수원에 어떻게 보면은 좀 중앙인 것 같아요. 어. 기존 수원 여기 뭐 광교 이런 데 빼고 기존에 있는 어떤 수원의 중심과 같은 좀 느낌이 드네요. 어. 그 밑에 행궁은 너무 좀 예전에 그 낙후됐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아요. 뭐 운동장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뭐 CGV 뭐 경기 고등학교 그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주변 인프라가 뭐 살기에 편한 인프라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 잠깐만 수원 있고 아 근데 이제 고속도로 타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하긴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것 타고 쭉 가면 이쪽 가요. 그러니까 이쪽 도로를 타고 쭉 가면 북성까지 가긴 가는데 뭐 이렇게 따지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하철 타기엔 좀 애매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수원 한일타운은 나름 주변 인프라가 좀 편안한 인프라가 좀 깔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 한인타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매매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 아파트를 좀 저희 어떤 장바구니에 좀 넣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 수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안구 정자동 수원 SK 스카이뷰 오 30평대 후반 12.8억 8.9억 6.3억 있고 이거 한 7.5억 정도 보고 있고요. 딱 보니까 새 아파트네. 새 아파트처럼 보이네.
그리고 아 44평인데 거리가 없네. 전세도 거리가 없고. 아, 이거 되게 비싸네요, 이게. 지금 이게 낙찰가가 한 7억대 중후반이라고 보거든요. 한 7.5억, 7.7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호가가 너무 비싸요, 보니까. 음. 전세가 한 5억? 5억 정도인데, 호가가 아직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주인님들이 이게 분양을 좀 높게 받았는지 가격을 실제 수요에 맞게 가격을 낮추지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집주인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 사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이 가격으로는 좀 애매하죠. 근데 전세는 이제 거의 5억이니까 거의 50%도 안 된다는 게 아직. 그래서 좀 안 팔리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7억 5천을 받았다. 그럼 전세를 뭐 이게 놓으면 한 6억대도 있기 때문에 전세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7억에 받았다. 8억에 팔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아파트를 보면.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전세 수요가 좀 많이 없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아, 이게 평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소형 평수는 나름 또 수요가 있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닥 뭐. 그래서 이제 동네를 좀 잠깐 보면은, 외곽이죠, 외곽. 외곽이고, 음,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구역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지금 여기 뭐야? 공장 같은데. 몇 년 됐냐, 이거. 아니, 한 10년 된 아파트고. 아, 근데 주변에 이게 뭐가 좀 없네요, 확실히. 아까 그 한일타운하고 비교했을 때 주변에 뭐가 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북수원 가기엔 좀 가까운 것 같긴 한데, 타기는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좀 가깝고, 지하철 타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지하철. 지하철 여기 성균관대 여기 있긴 한데, 좀 멀고. 그래서 조금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수요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카이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닥 많지 않은 걸 보면은 주요 인프라가 특별히 갖춰진 건 없고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지하철 타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 서울시 장안구 쪽 아파트 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수원에 수원은 어떻게 보면 외가 위치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수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은 아닌데 이쪽 자체 수원의 외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중심부는 아니니까 어떤 인프라가 그렇게 뭐 이것저것 만들어진 동네는 아니고요. 장안구라는 동네가
그리고 고속도로 타기에도 좀 애매하고 지하철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재개발된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음, 재개발된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그닥 동네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아까 그 한일타운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뭐 나름 또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장안구 쪽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지역적인 메리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적 측면에서 뭔가 밀도가 높게 뭐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진 않고요. 다만 아까 한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쪽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 이쪽 위치에 있는데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호가 대비 만약에 그 경매로 좀 싸게 좀 받을 수만 있다면은 뭔가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잖아요. 여기 공원도 있고 뭐 운동장 막 야구장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아닌 나머지 지역들 요 위쪽 지역들은 많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